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도내 정치권 이슈 분석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하귀남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년 총선에 앞서 경남 지역 선거구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김해 선거구를 험지로 분류하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내 중진의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김해를 험지로 분류했다는 것,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김해가 역대 이제 총선에서 최근에 몇 차례 선거에서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 후보보다는 민주당 후보 김경수 지사도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국회의원이 되셨던 최근 몇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은 김태호 전 지사가 아마 사실은 돋보이는 분이고 해서 이 사실 뭐 험지라는 것은 세상에 험지하고 다 텃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역대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당선율이 좀 낮았던 곳을 이제 험지라고 분류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실 탄핵 역풍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는 여기에 출마해서 더구나 총리에서 낙마한 직후였는데 이겼거든요, 두 번이나. 네. 그걸 보면은 어떤 후보가 나가느냐 또 어떤 정치적 상황이냐 이게 이제 다르겠죠. 근데 뭐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자유한국당 후보의 당선율이 좀 낮았던 곳을 이제 험지로 분류합니다. 네. 네. 자, 이곳이 험지라는 표현이 거물급 정치인을 이곳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민주당 경남도당 측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이번 발언 좀 주의 깊게 들으셨겠어요? 한국당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보면 김해 갑이나 김해 을이나 마찬가지로 17, 18, 19, 20 이 네 번의 선거를 통틀어서 다 네 번 중에 세 번이 다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네. 유일하게 한국당 그 국회의원이 되는 때를 보면 김태호 지사처럼 좀 큰 인물 또 아니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적었을 때 김정건 의원 정도가 됐고 나머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됐는데 여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봉화라는 상징성이 있고 또 최근에 일련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이게 밭이 바뀌어 가지고 이 지역은 민주당이 그래도 좀 우위에 있는 정당 득표율도 좀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전국의 어떤 경제 여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금 격차가 줄긴 했는데 그 점을 과거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김태호 의원이 여기 당선된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 아니면 스스로 그걸 복귀를 해서 거물을 내세워서 한번 탈환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제 밭이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지금 현재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어떤 발목 잡기에 지금 현재 국정이 잡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큰 인물이 와도 갑작스럽게 나타나와서는 뭐 큰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경남 지역이 유난히 본선보다 예선이 좀 과열되는 분위기 속에서 피로감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각 이 정당 도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그 피로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다시피 홍준표 전 지사나 또 김태호 전 지사가 고향에 가서 출마를 하는 그런 중진 용태론의 물갈이의 이 시대적 추세에 좀 어긋나는 그런 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하나 있었고 또 최근에 우리 영남 지역 물갈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부산의 김세연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 한국당의 다선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이제 여기가 조기점화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비교적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각 지역에 오랫동안 터잡아왔으나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이 그대로 건재하고 특별한 자부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기 점화의 피로감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덜합니다. 관심을 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되면서 어떤 구도가 편성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두고 지역 내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핵심은 경남의 경제혁신에 특별회계로 1조 원을 마련한다고 했다가 재원 1조 원 마련으로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인데요. 각 단의 합리적인 근거로 이번 여야의 공방 분석해보죠. 도의회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그 이유가 김경수 지사 때문이다. 이 두 사실만으로도 도민들의 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 지난해 지방선거 때, 도지사 선거 때 상당히 큰 그 공약이었습니다. 네. 경남의 올해 예산이 9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근데 1조를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경제혁신을 위해 쏟겠다라고 한 그 김경수 지사의 그 이 공약은 지사 공약 2호 공약입니다. 네. 2호 공약인데 이 공약은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것도 과시하고 또 그만한 예산을 끌어올 능력이다, 또 그런 예산을 조성할 능력이 있다는 과시하기 위한 사실은 이제 여권 프리미엄을 얻는 그런 대단히 파괴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네. 2호 공약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2년째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새로운 예산의 편성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에서 올해에도 이 특별회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세원을 통해서 또 어떤 돈에 쓰겠다고 하는 세원과 세출이 근거가 따로 규정돼 있고 해서 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과감한 공약을 사실 내놓은 셈이죠. 근데 네. 그걸 결과적으로 이행을 못한 셈입니다. 특별회계가 2년째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지사 임기가 4년인 걸 생각하면 이제 늦었죠. 더 이상. 네. 그래서 도 관계자도 경남도 의회에 나와서 사실은 뭐 특별회계 부분은 그렇게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일반 회계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특별회계 공약은 무산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지사가 2호 공약, 1호 공약, 2호 공약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공약을 못 지키게 되었다든가 사과를 한다거나 공식적으로 이 공약이 이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물쩍 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거 때는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그 공약을 설거머니 감추는 구태. 더구나 지금 경남 경제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뭐 네. 중소기업이나 모든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경제혁신을 위한 특별회계를 1조 원이나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가 그 공약을 지키지도 못했고, 근데 이 예산 없이도 만약 경남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면 이 지사의 그 공약도 사실은 덜 이 비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경제는 경제대로 나빠지고 공약은 공약대로 지키지 않고 아무 책임도 없는 이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그리고 경남도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 공약을 약간 수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일부 도민분들은 뭐 도민과의 약속 어긴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전후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볼 때 약간 오해가 있거나 네. 또는 정치적으로 규정짓기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좀 없잖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세금 내면 그 모아서 살림을 쓰는 게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만 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운전면허 수수료 내잖아요. 그건 딴 데 못 써요. 거기만 써야 되거든요. 과태료 받으면 그거는 그 목적에만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혁신 특별회계 1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서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경제혁신은 일반 회계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따로 특별회계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돈이 있어도 그 부분을 따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대신 1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별도 통장 1조를 만들겠다고 한 건데 별도 통장이 안 되면 네. 원 통장에 그냥 그대로 1조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도 같은 경우는 경제혁신 1조 원 조성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약이 파기다, 변경이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또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있으면서 사실 집권 여당의 또 유력 정치인으로서 또 힘을 보여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 산단만 해도 4년간 매년 2천억 원 그리고 4년간 8천억 약 1조 육박하는 돈을 끌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장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음을 놓고 본다면 네. 공약 파기 이 얘기는 좀 맞지 않고 현실상 법상으로 그 부분을 특별 해결로 만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하는 그런 시각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두고 경남도 야당에선 김 지사의 추진력 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사실은 지금 슬그머니 넘어갑니다만은 2018년 이게 작년이죠. 취임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남 선거 출정식에서 경남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네. 그리고 임기 동안 경제혁신 특별회계 1조 원을 조성해 경제혁신사에 투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취임 직후에는요. 기재부 차관 출신 예산 담당 차관이 상당히 센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영입해서 이 예산을 조성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돈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근데 지금 예산이 이제 9조 5천억 올해 되면서 여기 1조 원 정액됐거든요. 네. 지방채를 2,700억 원, 2,600억 원을 채로 발행합니다. 그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재원을 만들고 또는 정부의 특별 업무를 가져오든지 해서 하겠다는 공약과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중에 2,600억 부분을 매년 2,500억씩 조성하겠다 했는데 내년에 2,600억을 지방채를 냅니다. 지방에서 부채를 내가지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사로서 솔직하게 내가 그런 약속을 했지만 내가 못 지켰다. 미안하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경제가 너무 나쁩니다. 지금 매 분기마다요. 우리 그 제조업에서 일하는 창원의 근로자 수가 매 분기마다 1,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율 감소를 굉장히 가파른 편이고요.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력 지수도 6.9% 감소하고 있고 모든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세계 경제도 뭐 변화도 있을 테고 또 우리 경제 산업 구조 오래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근데 아쉬운 점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투입 못하더라도 규제를 풀었더라면은. 근데 창원에 이 경남에 있었던 대표적 규제 같은 건 어떤 것이냐면은 정부에서 정부했지만 뭐 주 52시간. 지금 주 52시간은 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이제 좀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게 사실은 산업위기 지역이었고 고용위기 지역이었던 창원에서 또 경남에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력 있는 김 지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게 필요했는데 뭐 예산 타령은 했는데 실제로 예산 하나도 오지 못하고 도민의 부채로 슬그머니 이게 2,600을 메워넣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무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창원시 의회하고 창원시 상공회의소 그 지금 300여 개 넘는 협력업체 이야기했는데 그건 완전히 외면하고 그래서 이런 경제가 굉장히 지금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은 그 참 돈이란 걸 따오기 쉽지 않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규제를 풀고 정부가 좀 과도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바로 잡아서 경남과 창원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돌봤더라면은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조금 이 비판에서는 조금이라도 면책을 당할 수 있겠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공약은 또 유권자에게 한 약속인 만큼 김 지사나 경남도는 도민에게 좀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약을 못 지킬 때는 분명히 어떤 해명과 소명을 해야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경제 여건상 또 실물 경제 흐름상 그걸 못 지켰잖아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소명과 해명입니다. 근데 지금 김경수 지사님의 경제혁신 특별회계 1조 원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는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바뀌는 것이지 내용이 없는 게 아니니까 어떤 뭐 상황과 해명의 문제는 아닌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 지역구에 보면은 거대한 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아무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 개운이.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해명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좀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가 단순한 뭐 공약 변경으로 볼 게 아니라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선거 준비하는 분들도 이
공약이 좀 현실성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따져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김경수 지사가 이 공약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면 이건 이제 완전히 공약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서 상당히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하는 게 매니페스토 운동이죠. 매니페스토. 이 매니페스토의 어원이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증거 또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뭘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이런 건데 이제 이걸 유권자들이 꼼꼼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공약을 해놓고 공약이 빌공작 공약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그리고 더구나 이 경제와 관련된 직결된 겁니다. 어떤 선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 선의를 이해해 주겠지만 1조라는 수치도 되고 그걸 특별한 무슨 주머니가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그것도 아니고 보니까 올해 2,500억은 사실은 2,600억을 2,70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메우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른 양두구육의 이런 그 행태를 해서는 안 될 테고요. 또 하나 뭐 경제가 어렵고 예산을 조달하기 어렵다면은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경남의 사정을 반영해서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건의했다면 왜냐하면 그런 건의를 이미 지사가 아니고 네. 뭐 여권의 중진 인사들이 이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 지사가 그런 것도 못했다는 것도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상당히 결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공약이 다른 방법으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입장이시지만 어쨌든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지역 여당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법의 문제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는 이렇게 항목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구나 1조 원에 해당되는 또 일반 회계로 써야 되는 것들을 특별회계로 안 되는 것을 뭐 현실이니까 그래서 김 지사도 경제혁신 재원 1조 원 조성이란 중점 추진 과제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공약 안 지키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공격의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에게 사정이 이렇다라는 설명의 기회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도는 지난 8월 도민보고 대회에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설명해 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또 의회에서 이 관련 담당 국장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사나 부지사가 나와서 해주길 바랬는데 안 했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해명이 결국 민주당 도당 이제 성명을 통해서 어쨌거나 2,500억씩 매년 뭐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특별 회계와 일반 회계도 다르고 그건 엄밀하게 처음에 이 공약을 내세웠을 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이제 김경수 지사고 경남도당도 그런 차별성으로 사실은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걸 전혀 그에 대해서 어쨌든 지켜지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뜻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쨌거나 경제를 살리고 되살렸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면책될 소지도 있고 하겠지만은 네. 경제는 경제대로 나빠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확보가 안 되고 또 하나 그런 와중에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지방채를 지금 2,600억을 다시 줬더라 해서 이렇게 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솔직하게 도정의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충분히 사실은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문제된 게 보면 도의원하고 도의원이 이제 질문을 할 때 담당 국장이 이 목적은 제조업을 혁신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일반회계에서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뭘 해명하라는 거냐라는 이런 어떻게 해명이 될지 모르겠다는 난감함을 표현하는 장면이 저는 그대로 있다고 봐요. 목적이 경제혁신, 제조업혁신을 르네상스를 추진한다는 건데 하고 있는데 이름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네. 안 하고 있으니 공약을 안 지켰으니 해명하라라고 하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중점 과제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경제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빚을 대내자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사업에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500억을 만들어야만 7,500억, 5,000억을 갖고 올 수 있는 거라서 네. 어떤 늘리기 위한 거라서 그냥 단순히 펑펑 쓰는 빚내기하고는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여야의 공방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의 신중함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경남도와 여야 도당의 공방전이 논쟁이 아닌 발전적 전략의 일환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헬로